베트남 생활비 중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렌트비를 보면 저렴한 로컬 아파트도 많은데 왜 굳이 비싼 아파트에 사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베트남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우선 거주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말도 다르고 모든 게 낯선 환경에서 아무래도 로컬 지역보다는 한국어 간판이 많이 보이고 익숙한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 아파트의 실제 렌트비를 들으면 과연 여기가 베트남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싼 월세에 깜짝 놀란 과정을 거치는데요. 특히나 이주 초기에는 안 그래도 예기치 않게 돈 나갈 곳 투성이라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비싼 렌트비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로컬 아파트를 알아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편하긴 하겠지만 오히려 베트남어도 안 늘고 현지 적응이 늦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참에 아예 로컬 아파트로 가서 현지인들과 직접 부딪히면 베트남어도 빨리 배우고 오히려 현지 생활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어느 순간 로컬 아파트 1년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을 똑같이 겪었는데요. 그러나 부푼 꿈을 안고 계약한 그 로컬 아파트에서 몇 달도 못 버티고 나갈 것을 예상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처음엔 남자가 돼가지고 군대 생활도 다 했는데 베트남 아파트 뭐 그까이 거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낀 월세 이면엔 한국인으로서 상상도 못할 수많은 불편함과 위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실제 살아보지 않으면 사전에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베트남 로컬 아파트에 살기 어려운 치명적인 이유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참고하시어 로컬 아파트에서 시간과 돈, 제가 겪었던 불필요한 고생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믿고 따라오시죠. 출발합니다. 현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룸 아파트는 40에서 60만원 사이인데요.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이보다 20-30만원 정도가 비싼 상황입니다. 베트남 아파트는 주변 교통의 소음과 매연, 아파트 단지 내 화로 태우는 연기, 쓰레기 냄새는 물론 각종 벌레, 도마뱀까지 올라오는 5층 이하가 가장 저렴합니다. 현지인 선호층은 10층에서 20층 사이로 가격 역시 가장 비싼 편인데요. 오히려 20층 이상은 베트남인들 인식에 너무 높아 머리가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며 화재나 정전이 올 경우 엘리베이터까지 멈추는 경우가 많아 위급 상황 시 대피가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어 오히려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에 고층 아파트 생활이 익숙한 한국인에게는 저층보다는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우선 로컬 아파트는 베트남어로 말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베트남에서 고급 아파트인지 일반 아파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 1층 로비에 누가 앉아있느냐를 보면 되는데요. 고급 아파트인 경우 영어가 되는 20대 젊은 아가씨가 앉아있지만 만약 지긋한 나이에 경비 아저씨가 앉아있다면 축하합니다. 찐 로컬 아파트에 오셨습니다. 아파트 생활 중에 평상시는 상관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물어보고 알아봐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경비 아저씨와 번역기를 통해 겨우겨우 대화를 이어가지만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무척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내 무슨 일이 생겨도 방송을 해도 외국인으로서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밖에서 방송이 들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피커 음질이 나빠 현지인들도 복도에 나가 귀를 기울여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인데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 단수 상황, 이미 반나절 이상 정전이 되어 핸드폰은 벌써 죽어 있는데 어디 연락할 수도 없는데요. 날은 더워 죽겠는데 오랜 정전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켤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도 멈춰 사실상 고립 상태입니다. 오밤중에 방송에서 뭐라 말하는데 외국인으로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노후화된 전기 설비는 그대로인데 최근 급격한 전력 수요와 전기 오토바이 충전이 새벽에 한꺼번에 몰리며 로컬 지역의 수많은 화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인들도 대피를 못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마당에 외국인으로서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 자잘한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화재나 사건 사고 등 위급 상황이 생겨도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상황 판단과 대피가 어려워 부족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반드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은 한국처럼 쓰레기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종량제 봉투가 없으며 음식물 쓰레기 역시 특별한 구분 없이 아무 봉지에 함께 넣어버립니다. 베트남에서 쓰레기란 어딘가 대충 쌓아두면 누군가 언젠가 치우는 것으로 투기가 사실상 일상인데요. 안 그래도 습하고 더운 날씨에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 속 이름 모를 음식물 쓰레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부패하며 발생한 악취와 쓰레기를 먹고 사는 수많은 쥐, 바퀴가 들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쪽수가 어찌나 많은지 쓰레기가 수거될 때 쥐와 바퀴가 쓰레기 더미에서 후두둑 떨어지는 모습이 장관일 정도인데요. 로컬 아파트는 1층마다 일정 구역은 근처 아파트 통로, 전세대 쓰레기를 위에서 아래로 던져 쌓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각 세대에 쓰레기가 생길 때마다 아래로 떨어뜨리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1층마다 쓰레기가 채워질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이 있으며 쓰레기가 꽉 찰 때마다 비워내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쓰레기를 던질 때마다 아래에서 다 터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공간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소름 돋는 악취와 항상 어두컴컴한 입구가 인상적인데요. 옆을 지나갈 때마다 일상생활 속 본연의 공포와 하루라도 빨리 성공해서 이곳을 벗어나야지 하는 강한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 역시 수많은 바퀴 쥐들의 고향으로 분명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각사각 찍찍같이 다양한 소리로 누군가 있는 듯한 인기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바퀴와 쥐가 길가에 뻔히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어난 현지인들의 모습은 다시 한번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는데요. 거미줄처럼 얽힌 수도관과 벽을 타고 바퀴와 쥐들이 사방팔방 이동하기 때문에 이 집은 한국 사람이 산다고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로컬 아파트에 산다면 해충과의 동거에 익숙해지는 것은 필수입니다. 만약 일상에서 흔히 보이는 편의점이 전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두 동남아 마트로 채워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로컬 아파트에 살면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데요. 먹는 게 비슷비슷하게 보여도 한국인이 현지 마트에 가면 막상 살만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에 식습관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생 먹었던 한식을 베트남에 산다고 갑자기 로컬 스타일로 전부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먹고 살려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결국 한국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하는데요. 평소 자주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날 잡아 가는 날이면 식재료를 한가득 사서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 때문에 좀처럼 양이 줄지 않아 아까운 식재료를 썩혀버리기 일쑤인데요. 필요한 것을 주변에서 바로바로 살 수 없어 사소한 식재료라도 사러 가기 위해 매번 그랩을 타고 한국마트에 왔다 갔다 이동하는 비용이나 반나절 이상 소요되는 시간 낭비 역시 무시할 수 없는데요. 로컬 아파트는 한국 식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배달도 어렵기 때문에 아예 밖에서 먹고 들어오거나 배달 역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 아무리 로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더라도 한국인은 밥심이 꼭 필요해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안 그래도 혼자 살아 먹는 것이 시원찮은 마당에 허기가 져도 먹을 것을 사러 나가거나 배달도 여의치가 않아 먹는 것이 부실해지기 쉬우며, 이에 따라 체력 역시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음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덥기 때문에 평소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만약 복도식 아파트에 집집마다 문을 열어놓고 산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 상황이 펼쳐지지만 크게 보면 소음과 냄새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동네 꼬마들이 친구 집, 자기 집 할 것 없이 열려있는 집들 사이로 수시로 들락거리며 뛰어노는 소음, 스토리는 알 수 없지만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수며 하는 부부싸움, 무슨 노래방으로 꽉 찬 빌딩에서 사는 듯 밤낮 없이 울려 퍼지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가라오케 소음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사는 곳 바로 옆이 식당이라 좋던 싫던 밤낮으로 음식 냄새를 맡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로컬 아파트에서 밥때가 되면 집집마다 문을 열어놓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 끼니 때마다 아파트 전체에서 만들어내는 뒤섞인 음식 냄새를 피할 수는 없는데요. 한국 음식 냄새도 밤낮으로 계속 맡으면 참기가 어려운데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이 낯선 음식 냄새를 계속 맡고 있으면 어느 순간 현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문을 닫아도 어디선가 들어오는 향신료와 음식 냄새를 버티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에 사는 유일한 한국인이 되면 좋던 싫던 아파트 내 강제 인싸가 되는데요. 주변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연예인급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만 나가도 주변 아이들은 연신 헬로헬로를 외치고 가끔 눈썰미 좋은 아이들은 안녕하세요라고 수줍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환영은 단순히 인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한국 영화에서 배웠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연전에다 쌍욕을 받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며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내가 무엇을 샀는지 봉투를 열어보거나 못 알아들을 줄 아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뒤에서 대놓고 현지 아줌마들의 낯뜨거운 성희롱에 가까운 농담을 견뎌야 하는데요. 너무 흔한 일이라 나중엔 일일이 대응하기도 귀찮아서 말도 안 되는 조롱을 당하고도 못 들은 척 하는 연기가 늘 정도인데요. 또한 문을 분명 닫고 잠궜는데도 밖에서 문을 열려고 철컹철컹 문고리를 잡아 돌리는 소리, 밤낮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을 살피는 등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인이 되어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실험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 운동은 필수적인데요. 저녁을 먹고 살이 찔 것 같아 아파트 밖으로 나가면 비장한 표정으로 빠른 비트에 몸을 실은 에어로빅 아줌마들을 제외하고는 실제 제대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로컬 아파트는 헬스장 같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땅히 산책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트남은 기본적인 사회체육이란 개념도 희박해 주변 헬스장조차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에 한 달에 2~3만 원 하는 현지 헬스장을 겨우 찾을 수 있는데요. 집 바로 옆에 있는 헬스장도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운동을 할 때마다 매번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하므로 접근성이 떨어져 운동을 미루고 거르는 날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운동 부족으로 이어져 우울증이나 향수병에 빠지기 쉽고 수면의 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 몸이 약해지기 쉬운 결과를 일으킵니다. 저렴한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내 외부인이 수시로 들어오는데요. 경비실에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누구라도 쉽게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절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문 자체도 나무문이라 전문가가 공고 하나 들면 현관문을 여는 것은 일도 아닌데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지만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고 여기저기 신발 자국이 사방팔방 찍혀있는 등 온 집안을 누군가가 헤집어 놓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노트북, 현금, 여권 등 돈 되는 것은 모두 훔쳐갔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손실은 이곳에서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인데요. 경비실에 가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적극적인 협조도 해주지 않았으며 겨우 확인해 본 결과 세대별 문을 비치는 CCTV는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서 억울하지만 결국 아무런 대처도 못한 기억이 쓸쓸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현지 아파트에 살기로 했다면 보안에 보다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로컬 아파트를 알아볼 때 소음, 냄새, 먹을 것, 운동, 보안 이 5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순간적인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살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베트남 생활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